언제나 이유가 있지. 일찍 오는 우리 하빈이는 항상 이유 없이 일찍 오고 결석 없고 지각 없고 숙제 다 해오고, 이유 있는 우리 진원이는 항상 이유가 생기지. 그지? 뭐 엘리 핑계도 생기고 갑자기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뭐도 생기고 항상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어? 항상 생기잖아. 항상. 너 뒤에는 얘가 지각한 거 하면은 하긴 볼 수가 없구나. 네가 지각을 하니까. 토를 하세요. 토를. 자, 걸 켜놨었네. 자, 535번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이 접하고 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 이것도 뭐야? 결국 부피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 부피를 하나의 식으로. 자, 문자를 하나의 식으로. 자, 그래서 R과 H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다른 하나를 바꿔줘야 돼. 맞죠? 그때 너네가 일단 반구를 옆에서 바라보면 뭐 여기다 진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뭐 굳이 한 번 더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옆에서 바라보면 기둥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너네가 R과 H에 대한 관계식을 너희들은 찾아줘야 돼. 맞죠? 맞죠? 이 정도로 자를까? 그러면 R을 미지수로 잡을래? 즉 H를 R로 표현을 할래? 혹은 H를 미지수로 잡아서 R을 H로 표현을 할래? 그거에 대한 거는 둘 중에 딱 정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R로 잡는다면 얘가 H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자, 반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한번 표현. 근데 이건 미지수 좀 하나라도 좀 주지,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치면 분명히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될 거야. 맞니? 대문자 R은 뭐야? 반구의 반지름 뭐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상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너네가 만약에 H를 미지수로 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쓰지 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미안해요. 문제가 발생한 건 얘다, 그치? 얘를 미지수로 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를 R로 딱 표현을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지. 왜? 루트 대문자 R제곱, 이건 상수다. 소문자 R제곱, 으로 표현이 딱 되면서 높이가 나왔지.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를 딱 계산할 때 뭐가 발생해버렸어? 무리함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쵸? 루트를 포함하는 함수가 표현된단 말이야. 이 녀석의 최대 치수를 찾으려면 이 녀석을 미분하든 뭘 하든 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최대 치수를 찾아줘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니? 절대로 불가능한 함수지. 그래서 얘는 미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R을 미수로 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를? H 쪽을. 뭐 미수를 너희가 잡는다 치면 H 쪽, 높이 쪽을 X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얘를 표현을 해줘야지. 왜 얘는 괜찮은데?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파이 R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제곱할 거잖아. 루트가 사라져 준단 말이야. 그리고 높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녀석의 미지수는 누굽니다? H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H에 대한 3차 함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의 뭐 찾기? 최대가 되도록 하는 H값 찾기. 그럼 이 녀석 뭐 하자? 파이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속에 있는 것만 정리 조금만 하자. 마이너스 H 3승에 플러스 HR제곱.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미지수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뭐 하자? 미분을 합니다. 당연히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게 왜 2야? 뭐야? R제곱이지.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얘가 0 되도록 하는 H를 찾으러 가보자. H는 언제야? H 제곱에서부터 출발할까? 얼마야?
이 왜 마이너스가 됐니? 플러스다. h제곱 얼마야? 3분의 r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맞죠?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는 그래서 뭐야? 루트 3분의 대문자 r이 됐어. 그럼 이제 h를 대문자 r로 표현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가자? 소문자 r도 h로 표현을 해보자. 왜? 그래야 b를 구하지. 맞죠? 대문자 r은 아마 약분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얘 또는 얘를 집어넣어봐. 3분의 r제곱 집어넣어주면 3분의 2r제곱. 그걸 루트 씌웠으니까 천천히 가자. 오늘 뭐가 암산이 안 된다. 3분의 2r제곱.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루트 6r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r분의 h 구하면 끝나겠다. 그죠? 끝. 두 개. 계산 너희들이 하세요. 승지됐지? 뭘 썼는데, 얘. 만원. 자,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570번. 자, 이거는 뭐 풀겠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그냥 내 풀이라고 하면은 미지수 무조건 우변을 넘기고, 상수항 무조건 넘기는 그 풀이를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갑시다. 좌변에는 그러면 내가 푸는 풀이는 뭐만 남겠어? 4창과 3창 남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우변으로 싹 다 넘길 거야. 그래서 함수를 그리러 갈 겁니다. 얘 y, 얘도 y.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줘도 좋아요. 왜? 얘는 x 3승으로 묶어주면 3x-4가 되잖아. 그래서 0에서 3차식의 꼴로 접하면서 그 다음에 3분의 4에서 뚫고 지나가는 함수니까 저 함수 어떻게 생기거든. 원점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3분의 4에서 한 번 더 뚫는 그런 4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겠다. 그치? 됐죠? 요게 왼쪽에 있는 함수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얘보다. 얘는 뭐야? 상수함수일 뿐이잖아. 그럼 상수함수는 밑에다 두면 되겠네. 대신에 걔가 뭐다? 3a 4승에 마이너스 4a의 3승.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돼요? 요 녀석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3분의 4였지. 이거 나중에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언제 하지? 적분할 때 할까? 이거 사실은 딱 보자마자 1 나오거든. 이것도. 너희들은 못하니까 미분해서 0대로 하는 걸 찾는다고 쳐봐. 알았지? 0이 두 개인가 나오고 1 하나 나올 거야. 알았죠? 지금은 설명 안 할게. 어쨌든 1인 걸 바로 찾았다 치면 극소가 되는 곳이 극소값을 찾아보자.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끝났네요. 대소비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등호 붙어도 된다고 했다. 그치? 여기도 등호 붙어도 되겠네. 그러면 3a의 4승 마이너스 4a의 3승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승진씨 몇 번이야 이거? 570번. 됐지요? 왠지 느낌인데 이 함수가 얘랑 똑같잖아 사실 생김새가. 그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올걸?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도록 하는 게 없으니까 같도록 하는 것만 찾으면 끝나잖아. 맞죠? 그럼 그때 a니까 뭐야? 답은 1이겠네. 일부러 저 형태를 맞춰준 거겠지? 쉽게 풀라고. 자, 갑니다. 응? 뭐 그렇지. 왜냐면 이게 우변에 넘어간 게 이게 얘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냥 상수함수다 보니까 별로 다르진 않지. 여기로 넘어간 게 1차식, 2차식, 3차식일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달라지지. 상수함수일 때는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 부호 차이고 그래프에서 미수가 들어가 있냐 1차 함수에서 상수함수에서 그래프가 들어가 있냐 이 차이밖에 없지 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가 어디까지였냐? 570 몇 번까지였어? 6번? 아유, 거의 다 끝났네, 우리.
미분은. 자, 속도가 속도 갑니다. 자, 속도가 속도 쪽은 어쩔까? 적분을 하면서 같이 해버릴까? 건너뛰고. 난 미분에서 속도 따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너네가 숙제가 많아지지. 자, 가자. 자, 속도가 속도 가보도록 하자. 적분에서는 거의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알았죠? 다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자, 가자. 위치가 있어요.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될 것 같아?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미분입니다.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 물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봐. 등가속도 운동 배워서 안 배웠어? 다 배웠지? 등가속도 운동 한번 생각해봐. 자, 간다. 등가속도, 가속도를 A라고 잡아보자. 가속도는 뭐예요? 그냥 A라는 상수입니다. 두 번째, V 구해보자. V식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과 빨리. 준혁아, 뭐하니? 잠깐만, 근데 잠깐만. 통합과학인데 문과가 뭔 중요야?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아? 등가속도 운동? 아, 문과니까 까먹었다. 아, 당당한데. 그럼 뭐예요? V0 플러스 AT다, 그죠? 그 다음에 이 S라고 부르냐? X라고 부르냐? 거리, 위치. S라고 해? S 어떻게 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죠? 맞나요? 자, 이 무슨 관계 있어? 미분하면 되네요. 다시 거꾸로다. 미분하면 나오네요. 미분하면 나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위치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는 거 이미 너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사실 얘만 잘 외워두거나 또는 적분을 배우면 외울 것도 사실은 없어. 알았죠? 상수항이 뭐가 붙는지, 상수항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것만 좀 기억을 하면 돼서 그렇지. 어쨌든 갑니다.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냐면 일단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게 주어져요. 자, 평균 속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속도 어떻게 구해? 속도. 거시속, 속시거, 뭐 시속거 나와야지. 뭐, 너희 뭐로 배우냐? 거시속으로 하는 사람. 거속시로 하는 사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속도는 그래서 뭐다?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도,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 걸린 시간이라고 부를까? 걸린 시간. 분의 뭐가 나와야 돼? 자, 여기서 너네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 뭐랑 구분을 짓냐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살짝 구분을 지읍시다. 물리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 너희가 배운 통합과학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나오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속도와 속력은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다른 용어 좀 가지고 오자면 벡터라는 게 있고요. 스칼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 이거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지? 변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자,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크기도 존재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칼라라는 거는요, 오직 크기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그 방향을 양수, 음수로만 표현을 해요. 물리에서는 이게 좀 더 다양해지겠지만은 수학은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딱 구분을 합니다. 알았죠? 그 벡터의 한 예시에 뭐가 들어가 있냐? 라고 하면은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스칼라라는 곳에는 뭐가 예시로 들어가냐면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고, 옛날에는 가속력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가속도의 크기라고만 부릅니다. 자, 가자. 요 벡터와 스칼라가 차이가 많이 난다. 잘 좀 기억해두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있잖아. 내가 왼쪽 방향으로 초당 10m의 속도로 걸어갔는지, 오른쪽으로 10m/초의 속력으로 걸어갔는지를 같은 취급하는 게 속력, 스칼라 쪽이고요. 다른 것 취급해주는 게 벡터 쪽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겠다는 평균 속도도 벡터고, 내가 구하겠다는 평균 속력은 또 스칼라야. 벡터는 벡터로 구하고 속력은 속력, 스칼라는 스칼라로 구해야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위에 들어가는 게 뭐다? 벡터가 들어가야 되고 스칼라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까 너희가 거속시, 시속거 할 때 그 거리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속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총 이동 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라는 거는요. 아까 승재이가 쓴 말이 변위인데 변위라고도 하죠. 원래는. 근데 나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살짝 풀어서 용어를 쓸게. 델타 위치라고 사용을 해줄게. 알았죠? 요게 바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냐면, 자, 민서야 한번 봐봐. 여기 원점을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뭐 진환이가 있었다. 학원을 출발했다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때 움직인 속도와 속력을 한번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자. 집에서 고작 10m 걸어갔어. 10m 걸어가자마자 갑자기 아픈 거야. 몇 초 동안에? 갈 때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에 느릿느릿하게 걸어갔어요. 오케이? 아니다. 한 3초? 5초 하자. 알았죠? 자, 근데 집에 돌아갈 때는 갑자기 몸이 아픔을 느끼고 집으로 빨리 돌아간 거야.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봐. 1초 만에 갔어. 1초 넘었나? 뭘로 하지? 4초야 1초로 할까? 별 차이는 없는데. 자, 가자. 그러면 진원이가 움직인 평균 속도를 구해보시고요. 평균 속력을 구해보세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으로 가봅시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요. 자, 평균 속도 얼마 나오니? 하빈아? 0. 왜요? 위치가 그렇지 변하지 않았어. 결국 집이야. 맞죠? 갔다가 돌아왔잖아. 결국은 돌아왔단 말이야. 얘는 최종적인 위치와 처음의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이, 위치의 변화량이 0, 분자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평균 속력은 어때? 얼마만큼 걸어간 거야 결국? 이동한 거리는 10m 갔다가 10m 돌아왔으니까 20m가 되는 거다. 맞지? 그리고 몇 초가 걸렸어? 총 5초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4m/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는 뭔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뭘 하러 가볼 거냐면, 시간이 되나?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1시에 시작했지? 아직 맞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순간 속도라는 게 나와.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또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진원이 너 뭐 시골 갔나? 이번 설에? 자, 시골을 어디야? 지역이 어디야? 조치원? 뭐야? 너무 짧잖아. 자, 그냥 나로 예를 들자. 자, 세종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내려갑니다. 세종에서 부산까지 쭉 갑니다. 예를 들어서 300km였거든? 맞나? 모르겠다. 300km라 치자. 그리고 이동한 시간이 내가 5시간이 걸렸어. 12시에 출발할 때 오후 5시에 도착했어. 자, 내가 움직인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그냥 뭐 5시 간. 12시 출발, 5시 도착. 자,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60km/h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60km만 밟고 있겠냐? 그건 아니잖아.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천천히 출발하다가, 그지?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뭐 거의 뭐 20km, 10km로 서행을 하다가 또 휴게소에 멈춘 적도 있다가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또 차도 많이 없고 옆에서 갑자기 조그만 차가 부앙 하고 지나가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한 150, 160으로 부앙 밟는 날도 있었을 거야. 그런 시간들이 속도들이 계속 변화했잖아. 즉 순간 속도는 그 찰나찰나 말 그대로 한 순간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기판에 찍히거나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속도를 바로 순간 속도라고 하겠지. 물론 거기 나오는 속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의 평균 속도인 거지 순간 속도는 아닐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다. 그러면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결국 뭐다?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속도를 내보는 거다. 그렇지? 그게 일종의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뭐 해보고 싶어? 시간을 결국 뭐 내가 출발한 지 1시간째 될 때, 1시간째 될 때를 점점 2시간 차이를 점점 줄여가 보면서 결국 뭐다?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의 그 분수꼴, 평균 변화율을 뭐 해볼 거야? 시간의 차이를 0으로 리미트, 극한을 구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봤더니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순간 속도가 나온 거라서 결국 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고 결국 얘가 뭐야? 순간 변화율이 돼서 다른 말로 고쳐주면 뭐예요? V의 t 혹은 위치의 미분에다가 t를 넣은 값이 될 거야. 미분 계수가 됩니다. 아셨죠? 누구를 미분했을 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막 했던 거야, 처음에. 이해되었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쉬워, 이번 단원. 결국 속도를 물어보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위치를. 위치 주겠지. 가속도를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위치를. 미분했다가 한번 또 미분해서 t 넣어주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미분이 문제겠냐? 아니요. 결국 너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거는 아까 하빈이 말한 대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물리랑 익숙하지 않거든.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를 배운 지도 오래될 뿐더러 이제 이거 할 때 되면 2학년 2학기잖아. 오래될 뿐더러 특히나 또 물리라는 과목을 많이 싫어하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문과들이 유독 많이 질문을 해서 한번 쓱 정리를 해줄 테니 잘 기억하시고요. 이과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물리 1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학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익숙하기는 해. 요 용어들 자체가. 자, 뭐냐면 결국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무엇일 때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t가 얼만데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미분을 해서 t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거를 구하고자 하는 재료를 바로 t는 3일 때라고 주면은 땡큐인데 그렇게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뭐뭐뭐 할 때라는 식으로 한글로 쫙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내용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때 4가지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 잘 기억을 해뒀으면 합니다.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4가지거든. 일단 수평 방향으로 가보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시각을 알려주는 용어? 문장? 어쨌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자, 수평 방향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처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2번째로 바꿀 때의 또는 바꾸는 순간의 뭐 속도를 구하시오, 뭐 위치를 구하시오,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간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걸 이용해서 t를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될 거야.
어떤 식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t를 찾아주면 될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뭐가 어떤 식으로 변해? 위치가 독특하니, 속도가 독특하니, 가속도가 독특하니.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내가 걸어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고 다시 걸어가야지. 맞지?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t를 찾아주면 될 거야. 알았죠? 두 번째, t를 찾는 식이야. 옆에 써주는 거는. 두 번째로는 원점에 도달할 때. 원점에 도달할 때라고 하죠. 아니, 좀 이상한데, 잠깐만. 원점을 다시 지날 때라고 하자. 자, 원점을 다시 지날 때 어떤 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t를 찾아주시면 돼요? 원점이다. 그러면 뭐야? 속도가 독특하니, 가속도가 독특하니, 위치가 독특하니? 위치가 독특하죠? 왜? 위치가 뭐가 됐거든? 0이 됐거든. 맞죠? x가 0입니다. 자, 두 번째, 수직 운동,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도 가보자. 여기를 좀 특히 헷갈려해. 간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문제는 t에 대한 위치식이 나와 있어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찾아주면 돼? 위치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위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라는 거는 위치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한번 물건 던져봐.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하니?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 V가 0이다를 이용해서 시각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면에 도달할 때 이거랑 되게 헷갈려해 또. 왜? 지면에 도달할 때라고 하면 애들이 V가 0으로 찾아. 왜? 선생 물건이 땅에 떨어지면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래야 멈추죠. 아니면 뚫고 지나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외력에 의해서 지가 멈추게 된 거지. 멈췄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한 건 아니잖아. 그지? 우주선은 속력을 점점 늦춰가지고 멈출 수 있다 치자. 지면에 도달한 순간. 물건이 갑자기 지우개가 지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속도를 쭉 줄였다가 하고 앉아? 지우개가? 그러진 않잖아. 얘는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요. 위치가 0이다. 또는 위치보다는 보통 높이 h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h가 0입니다를 이용해서 시각 t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지? 되게 별거 없는 거 맞아요. 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까? 자, 몇 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너무 쉬운 거밖에 없는데? 있다. 58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85. 빔이 거의 다 꺼지기 직전이네, 이거 진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주어졌습니다.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나왔다, 그치? 뭐가 등장했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석준아? 얘가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도 봐야 되나? 가다가 네가 운동 방향을 바꿔봐. 넌 뭘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잖아. 그지? 맞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멈춘다. 즉, x의 미분이 뭐야? 속도 v다, 그치? 얘 뭐야? 마팔. 열심히, 우리 잠깐 이상한 얘기하고 있을 때 얘는 열심히 문제 푸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 미안해. 자, v. 그렇죠. 뭐야?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10t의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0되도록 하는 것을 찾아주면 돼요. 자, 가자. 양변 음수 곱하자. 알았죠? 우리 최고책에서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래서 1, 3, 3, 1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t는 뭐뭐 나와요? 3분의 1과 3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운동방을 바꾸는 거니까 처음 바꾸는 게 3분의 1이겠지. 그럼 두 번째 바꾼 게 바로 3이다. 그치? 그때의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러 갑니다. 그럼 또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해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나온 게 바로 가속도다. 그치? 미분 바로 해도 되겠니? 간다.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10. 여기다가 t를 뭐 넣으면 된다? 3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t에 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뭐가 나와? 마이너스 18에다가 플러스 8. 10. 그래서 더해서 뭐야? 마이너스 8. 답은 마8. 됐나요? 요렇게 나온 겁니다. 어때요? 쉽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되고,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t가 필요하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0이다를 풀면 되고. 약간 쉽다는 느낌이 드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이 들어가는 게 바로 유형 12, 13, 14 이쪽인데요. 일단은 유형 12는 시간이 남으면은 지금 하고, 아니면은 일단 13, 14 먼저 하고 뭐 쉬었다가 하든가 할게요. 자, 13, 14에서 내가 지금 풀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RPM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돼. 그렇기는 한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딱 두 개 풀어봅시다. 602, 603 두 개요. 602번과 60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보자. 602번. 자, 갑니다. 이제부터 잘 푸세요. 자, 적분으로 가면은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사실 도함수 활용해서부터 너희들이 좀 조심해서 읽었어야 되는 거 뭐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할 때 fx의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f'x가 주어졌는지에 따라 문제가 완전 바뀝니다. 맞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맞아요. 응? 맞아요. 그거 까먹었다.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혹은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지에 따라 문제풀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맞죠? 그걸 다 기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잘 보자고.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V. 속도가 주어진 겁니다. 속도가. 속도가 주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처럼 뭐하래? 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다.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해?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니까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의 부호란 말은 y좌표의 부호만 바라보면 되지.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니? y좌표가 부호가 바뀌어? 아니요. 양수였다가 잠깐 0을 찍긴 했지만 다시 양수가 되네요. 탈락. 뭘 노린 문제겠어? 위치 그래프로 잘못 봐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네? 아, 참이라고 하는 그런 오답을 노리는 풀이겠지. 문제겠지.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탈락. 니은 0부터 6까지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몇 번이니?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 몇 번 바뀌니? 2와 4 딱 두 번 바뀝니다. 맞죠? 절대로 기울기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게 아니야. y좌표의 부호를 봐야 돼. 왜? 지금 주어진 게 속도 그래프니까. 그래서 세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만 바뀌어야 되죠. 탈락. 그 다음에 리을 먼저 가보자. 4에서 6까지 해서 속도는 증가한다. 미쳤죠? 4에서 6까지 해서 y좌표가 계속 증가만 하니? 아니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 그쵸? 이건 도대체 뭘 노린 문제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낚였네. 자, 어쨌든 얘는 뭐야? 탈락입니다. 맞나요? 그냥 답은 디귿일 거야. 디귿이 뭔데?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수직점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니 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다. 그치? 누구를 보면 되겠네? y좌표의 부호. y좌표가 어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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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알았죠?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보기와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y좌표를 읽어야 될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읽어야 될지 다음 단어로 가면 면적, 넓이로 읽어야 될지 너희들이 스스로 잘 고민해야 돼. 그래서 난이도가 꽤나 높아요. 실수하기 좋은 거지. 알았죠? 답은 디귿. 됐음? 다음 613번. 얘는 쉽죠? 얘는 뭐야? 주어진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이번에는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맞죠?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뭐를 먼저 좀 보냐면 아까랑 되게 헷갈려 비슷한 거. 운동 방향이 바뀐다에 대한 내용이야. 니은부터 한번 보자. 자, 아까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Y좌표의 변화만 바라보면 되지만 지금은 뭐야? 위치 그래프입니다.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속도의 부호예요.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를 뭘로 바라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로 바라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게 몇 번 발생하냐? 처음에는 어때? 양수였다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음수로 바뀌었다가 다음에 C를 기준으로 또 양수로 바뀌었다. 몇 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지? 그 다음에 E를 기준으로 음수로 바뀌었다가 뭐야? 3번 바뀌었지? 그 다음에 F까지구나. F까지에서는 그래서 3번 바꾼 거 맞니? 네, 맞아요. 참 이렇게 되겠지. 되었니? 그래서 아까처럼 Y좌표인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인지 잘 보세요. 진행을 하겠니? 그 다음에 뭐 해볼까? 기억. 자, 속도가 최대랑 속력이 최대랑의 또 차이도 구분하면 A에서 속도가 최대냐? 속도 얼마야? 0이죠. 접선의 기울기. 맞죠? 그래서 속도는 가장 작은 순간은 아니지만 맞죠? 어쨌든 최대는 아닌 건 명확하다, 그치? 근데 가장 작은 순간이 아닌 건 또 뭐야? 속도는 부호를 가집니다.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속력이라고 물어봤다면 최소가 맞겠지. 왜? 속력은 무조건 스칼라, 크기만 가지기 때문에 0이 최소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라면 속도는 다르지만 속력은 같은 것이 되잖아.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계속 말하지만 적분까지 갔을 때 이 유형의 내용이 많이 어려워져. 실수하기 되게 좋고. 알았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좀 쉬운 거 연습한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속도가 최대인 건 명확하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가보자. t는 c에서 속도는 0이다.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0이다. 맞죠? 이거는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가보자. 리을 뭐예요? t는 2일 때 여기다 그치? 원점에서 가장 멀리 뭐라는 거야? 지금 주어진 게 뭐야? 위치 그래프라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어디야? 얘들아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어딘 거 같냐? A인 것 같다 그치? 자 뭐?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Y좌표가 곧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맞나요? A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요. 언제에서는? 여기까지서는. 근데 뭐 이것도 문제가 좀 사실은 이상해 그치? 필수 전체를 바라보면 점점 멀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범위도 없이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0부터 F까지 1대라고 했다고 해도 A는 아닌 걸 알아야지. A는 몰라도. 알았니? 네.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주면 되겠네. 되었니?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유형 12번 하고 오늘 적분하러 갈게요. 자, 어떻게 푸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푼 거 지우지 마. 하나 더 답을 구해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도 답을 써보세요. 30초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두 문제의 차이 알겠냐? 둘 다 속도 구하는 거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야 될 거야. 왜? 가로등 밑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그림자 끝은 여기 있었겠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만큼까지 간 거거든. 근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적어야 돼? 요만큼만 길이에요. 그 미분해야 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너희들은 뭐로 가자? 먼저 매분 100m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자, 그럼 뭐야? 여기는 100t가 되겠죠. 자, 기억하세요.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항상 너희들이 어떤 그림이라고 바라봐야 되냐면 t초 후, t분 후, t시간 후의 그림입니다. 즉 지금은 뭐다?
t분 후의 그림이기 때문에 100t로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분이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어쨌든 100t. 그 다음에 얘를 뭐 x로 잡아봐. 그럼 이제 보이냐? 닮음이 보이냐? x 대 1.6은 x 플러스 100t 대 4 해서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뭐라고? x 대 1.6은 x 더하기 100t 대 4 됐나요? 됐지요?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이거 똑같아요. 어차피 x 대 x 더하기 100t는 이놈 대 이놈의 비는 이놈 대 이놈의 비와 같습니다. 1.6 대 4. 근데 1.6 대 4는 얼마 나오냐면 2 대 5 나올 거야. 2 대 5. 그래서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외항부터 하자. 5x. 내항의 곱은 뭐예요? 2x 플러스 200t. 그래서 넘어가주면 3x. 3으로 나누면 3분의 200t. 오! 깜짝이야.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이 x가 뭐가 나왔어? 3분의 200t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3분의 200입니다. 미분을 해서.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노란색 전체거든.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3분의 500t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00이 답입니다. 알았음? 요거 잘 구분합시다. 길이의 변화율도 있고 움직이는 속도도 있어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좀 중요하냐면 596번 별표 하나 쳐놓을래? 풀까 말까? 넘어가도 되겠지? 숙제로 할래? 아니면 지금 풀어볼까 하나? 준혁아 지금 할래? 숙제로 할래? 596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그럼 오늘 이제 어디로 갑니다? 부정적분 갑니다. 얘들아 적분이라고 하는 놈을 오늘 이제 처음 배울 거야. 그런데 적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만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자, 부정적분이라는 녀석은요. 영어 단어에서도 동사로 쓰이는 놈이 명사로도 쓰이는 것처럼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느 하나의 명사입니다. 근데 동사처럼도 사용을 해요. 알았죠? 자, 일단 적분이라는 거는 다른 종류의 적분도 지금 이 종류의 적분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흰색으로 쓰는 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미분 단원에서 fx라는 것을 뭐 해주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얻는 걸 뭐다? f'이라고 하면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지? fx의 도함수라 불렀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야.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아갈래요. 그거를 일단 크게 보면은 적분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미분이 뭐야? 잘게 나눈 거. 적분은 뭐야? 그 잘게 나눠져 있는 놈을 다시 쌓아가는 거. 알았음? 그래서 이제 쌓을 적자야, 적분이.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진원아, x3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미분을 하면 뭐 나와? 3x제곱 나와요. 자, 종혁아, x3승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미분을 해봐. 뭐 나와? 3x제곱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할까? 합이나? x3승 플러스 10이 나와요. 미분을 해봐요. 뭐 나와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 3x제곱을 보면서 뭐 하고 싶어? 적분을 하고 싶죠. 그럼 나오는 게 뭘까? 얘야. 다 가능하죠.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포인트다? 상수항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미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적분할 때는 뭐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요 놈을 fx라 부르고 미분에서 얻은 놈을 f'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는 얘를 주면서 적분을 하려고 할 건데 적분 대상을 f'이라고 주겠냐? 아니요. f라고 줍니다. 그래서 f라는 놈을 적분을 하면서 얻는 놈을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항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문자 fx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상수항 부분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상수항 부분은 플러스 c로 표현을 해서 요놈의 이름이 적분상수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적분도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 미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호가 있어? 뭐 프라임. 이것도 미분한다의 기호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인테그럴 적분 아직 안 배웠는데 이 기호 본 적 있나? ddx? 본 적 아직은 없죠? 요 녀석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표현이거든. 알았음? 미분을 영어로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아마 그거의 약자일 거야. 어쨌든 적분도 분명히 기호가 등장할 거예요. 그 적분 기호는 알파벳 S를 아래 위로 머리 잡고 다리 잡고 쫙 늘러뜨려 버리면 어떻게 생기겠어? 기다랗게 생기겠다, 그치? 그렇게 쓰고 이름은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줘요. 영어로 쓰자. 요게 이제 적분을 한다라는 기호고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할래? 라고 해서 뒤에 x에 대해서 적분할래? 라는 표현으로 dx까지 붙여줍니다. 요게 바로 너네가 오늘 배우는 뭐다? 부정적분인 거야. 알았음? 그래서 요놈의 이름 있지. 요놈의 이름을 옛날에는 스몰 fx의 원시 함수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하지만 요즘은 원시 함수라는 명칭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요놈 자체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분 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부정적분을 구한다가 맞는데 그냥 별로 그런 구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적분한다, 적분한다 또는 부정적분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셨음? 오케이. 그럼 부정적분은 뭐다? 아, 미분하기 전의 원래 함수. 그래서 원시 함수. 미분하기 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오케이? 그 함수를 구해볼 거야. 이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적분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적분 공식 쭈루루룩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아직 계산을 하기 전에 잠깐 해야 되는 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게 있어. 무슨 관계 있어? 부정적분과 미분은 방금 설명했잖아. 무슨 관계 있어? 역연산 관계 있습니다. 정확해요. 역연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나오지. 그 함수를 다시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다시 나오고 또 미분하면 다시 도함수가 나왔다가 또 적분하면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와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를 동시에 써버리게 되면 뭐가 나온다 얘들아? 얘는 미분을 하자. 그 함수를 다시 적분하자라는 편이지. 그 다음 두 번째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인티그럴 뭐요? 적분을 했어. 근데 그 적분한 함수를 다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뭐다 얘들아?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알았죠? 서로 역연산이 있기 때문에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해도 다시 자기 자신. 문제는 뭐다? 인테그럴이 바깥에 있는 게 문제야. 왜? 얘는 문제가 없어. fx가 뭐 몇 차식이든지 간에 적분을 하면 상수항이 생겼겠지. 얼마야? 몰라. c야. 근데 미분을 하면 다시 그 c가 사라지거든. fx 맞아요. 하지만 얘는 fx가 상수항 예를 들어서 1이었어. 미분을 했어. 1이 사라졌어. 근데 다시 적분을 한다고? 그럼 1이 아니라 2가 생길 수도 있고 10이 생길 수도 있지. 즉 상수항이 바뀐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인테그럴 할 때는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디로 가보자면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 뭐 너무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653번 그 다음에 659번 653, 659 두 개요.
번호 써놓을게. 자, 풀었죠? 653 가봅시다. 뭐 하면 돼요? 얘들아, F-1을 구하래. 지금 적분을 하라니? 아니. 지금은 fx를 구하래. 그러니까 뭐야?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분 속에 있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양변을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돼?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다시 속에 있는 함수 원래 튀어나옵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 미분하면 뭐야? 그래서 f-1을 구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를 넣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답 나오겠지. 됐죠? 네. 그 다음에요. 답 뭐야? 1번이냐? 4번이냐? 4번이야? 뭐 어쨌든 그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659 가볼게요. 얘는 뭐예요? 대문자 fx가 있고 대문자 f022라고 주어졌을 때 대문자 f를 찾아주세요. 이번에는 속에 있는 함수 스몰 f나 뭐 있다면 그 녀석을 구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맞죠? 진짜 뭐 해야 돼요? 대문자 f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어때?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속에 있는 함수 그냥 끄집어내면 됩니다. 맞나요? x 3승에 마이너스 2x. 됐죠? 대신에 뭘 잘 봐야 돼? 미분과 적분이 연속해서 연산이 되는데 마지막이 인테그럴이네. 그럼 뭐 해야 돼? 상수항은 바꿔줘야 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문자 f0을 2라고 준 거는 얘를 준 거랑 똑같죠? 됐죠? 그래서 대문자 f2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적분 느낌이 드니? 아니요. 미분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자, 실제로 맞습니다. 적분 단어에서 적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미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적분을 진짜 본격적으로 계산한 거는 2번 단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음 단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미분도 많이 연산을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유형 3번은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거고요. 유형 4번부터 이제 갈 겁니다. 뭐 해야 되겠네? 이제는 진짜 적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부정적분 공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부정적분 자체가 미분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 역연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도 역연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네가 미분 공식만 잘 기억하고 미분만 할 줄 알면 적분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 녀석을 뭐 해봐? 적분을 할 거야. 그럼 뭐가 될까? 이건데 잘 봐. 미분을 해줘봐. 미분을 하면 뭐 나와? 안 보이지? 미분을 하면 뭐 나와? nx의 n-1승. 자, 차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내려갑니다. 그럼 적분을 하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할 때 얘 사라져야 돼. 이걸 어떻게 파악할까? 자, 간다. 적분을 하고 나면 일단 차수 하나 올라갑니다. 미분을 생각을 해봐, 얘들아. 미분을 생각을 해봐. 얘가 미분을 하면 원래 앞에 뭐 붙어 있어야 돼? n 플러스 1 붙고 차수 내려와야 되는데 n 플러스 1이 사라졌지. 왜 사라졌을까? 얘가 n 플러스 1의 역수를 가지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 적분 공식 어떻게 외우냐면 미분은 뭐부터? 지수를 차수로 개수로 내리면서 내리고 나서 차수 떨어뜨리기지. 조립은 분해의 역순. 적분은 뭐다? 먼저 차수를 올린 다음에 그놈의 지수를 앞에 개수로 뽑아 내리세요. 대신에 역수로. 알았음? 그래서 x 3승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3을 먼저 내려주고 차수 떨어뜨리기라면 x 3승을 적분을 할 때는 뭐가 된다고? 지수를 하나 올린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역수를 붙인다고. 기억할 수 있겠지? 네, 이게 적분입니다. 아셨음? 민서 할 수 있겠어? 네.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심이 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 공식들은 쉬워요. 간다. 뭐야? a 인테그럴 fx
앞에 상수배를 하고 있다면 뭐 해주세요? 상수를 따로 뽑아내고 적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위에 이거 빠뜨렸다. 적분상수 C 빠뜨렸다. 그치? C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곱한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 각각의 함수를 적분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상수함은 여기서도 붙이고 여기서도 붙일 필요 없이 둘 중 한 번만 마지막에 붙여주면 돼. 어차피 모르는 상수라는 의미라서.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있나? 곱하기 없고 나누기 없고 끝났네? 이게 다예요. 알았죠? 끝났습니다. 적분 공식은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걸로 이제 너희들은 맞춰가는 거야.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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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98페이지 보면 적분 공식 이게 답니다. 알았죠? 실수배, 합, 차이, 적분. 그럼 선생 곱한 형태의 함수 적분 없어요? 네, 지금 너희 못해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겁니다. 문과는 안 배운다는 얘기고. 자, 나누기 꼴의 적분, 분수 꼴의 적분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것도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수에서는 이게 다예요. 알았음? 그럼 저 적분 봐봐. 분수 꼴인데요, 선생? 분수 적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수 적분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근데 선생 이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기억을 해야지. 너네들이 찾아가 봐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개의 F니까 두 개의 F를 뭐 해주면 되겠어? 하나의 F로 합쳐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가 통분되어 있는 x-1분의 x-1분의 분자끼리 x제곱 1을 빼면 되겠네. 그럼 뭐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1. 그 상태로 인테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상수 C 남지? 적분상수 C 구할 수 있는 재료 항상 주어질 거고 F 안에 0 들어있으면 땡큐. 왜? 어차피 이건 C 알려주는 거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C가 1이다. 바로 해서 F 구하면 될 겁니다. 자, 너희들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자, 몇 번을 가볼 거냐면, 그래서, 자, 670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671번과 675번까지 3개 풀어보세요. 시간 되지? 670, 671, 670 몇? 5. 축하합니다. 풀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어요? 670번. 너무 시간 짧았지? 자, 어떻게 하면 돼? 적분. 그냥 적분 계산하세요. 자, 갑시다. 인테그럴 합니다. 1일 적분하면 뭐 나와야 돼, 얘들아? 1일 적분하면 뭐 나와야 돼? 너네 미분을 해서 상수되는 함수가 뭐야? 1차항이잖아. 그지? 2x 미분하면 2. 3x 미분하면 3.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1을 적분하면 x 나와야지. 그럼 얘는요? 바로바로 되나? x제곱이고 x 3승이야. 그런 식으로 쪽쪽쪽쪽 어디까지? x의 9승까지 가고 적분상수 c 빠뜨리지 말고요. 그래서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값을 하나 주네. 1 넣어보자. 1, 1, 1, 1. 9 나오지. 맞죠? 그러면 얘가 뭐다? 1이었다라는 얘기다. 그럼 f-1 구해봐.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0 아니면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 3개 중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몇 번? 71번 바로 가보자. 71번 가보도록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어요. 뭐야? 미수 a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지워도 되죠? 주어져 있죠? 그때 뭐 해주세요? 적분을 합니다. 갑니다. fx를 구해봤어. 그럼 얘 뭐 나와? 적분 좀 빨리 할 수 있나? 이거는 연습을 너희들이 해야 돼. 적분해주면 x 3승. 적분해주면 ax 제곱. 1을 적분해주면 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C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나와 있네. 1. 그리고 F1은 2. 뭐야? 이거는 A 값을 구할 수 있는 재료였겠지. 됐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F2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됐음?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알았죠? 다음 누구로 가보자? 675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675번부터는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의 생김새를 좀 잘 기억했으면 돼요. 대어는 뭐야? 해요. 좌변에 대문자 fx가 있고 우변에 xfx가 있는 식은 뭐 해주면 끝나? 그냥 미분하면 끝나 사실. 미분해봐. 좌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스몰 f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갑니다. 좌변 fx. 우변. 뭐야? 고배 미분이네.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에 미분. 계속 갑니다. 뒤에 거. 미분. 미분. 와! fx 사라진다. 그럼 남는 건 xf 프라임 x. 얘네들 넘어가주면 xf 프라임 x는 좌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양변 x로 나누면 f 프라임 x가 나오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너희들은 뭐예요? fx를 찾아옵니다. 뭐 하면 돼요? 부정적분. 됐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해보자. 그럼 뭐 나와? 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적분상수 c. 그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f1은 2라고 주어졌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2가 나오고 싶으면 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fx 끝. 완성.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적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숙제를 내볼까? 자, 너희들 오늘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 유형 업을 제외한 문제 유형 10번까지 숙제를 내줄게요. 유형 업 바로 다음. 유형 11번. 유형 10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앞에 그 시험에 꼭 나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요까지 한번 풀어봐. 알았음? 아니면 기분 나쁘냐? 시험에 꼭 나온 문제까지 내서 이제 부준정권 끝내버릴까 그냥? 그치? 그것도 괜찮겠는데. 일단 카톡 잘 보고 숙제하세요. 양 보고 내가 조절해 놓을게. 유형 10번 아니면은 부정정권 끝까지가 숙제일 겁니다. 잘 가요.